예, 21세기 논리적인 자녀 기르기 부모님의 화법 강의를 지금 쭉 봤습니다만은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, 우리 그 수요 특강에 1강부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고 강의를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왜 그러냐면요, 왜 21세기는 논리적인 자녀가 필요한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고요.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,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시청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쭉 해왔습니다만은 논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에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판단이 좋다, 나쁘다, 긍정, 부정, 찬성, 반대 이런 쟁점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뭘 좋다, 나쁘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 화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? 왜? Why? 왜 그럴까?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. 그랬을 때에 아이가 뭐라고 답을 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댔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?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. 아이고, 너는 참 생각을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. 사실 뭐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거기에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대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그런 어떤 습관을 길들여주는 게 좋다는 거죠. 내가 판단됐을 때 그 이유를 대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들여주게 되면은 그것이 나중에 논리적인 인간형으로 형성하는데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뭐 어머님들은 다 성인이니까 한 가지로 일례를 든다면 우리가 한참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? 후쿠시마의 어떤 저 처리소 방류 문제로 시끄러운데 너는 찬성한다, 반대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찬성, 반대는 뭐 다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, 못하느냐죠. 거기에 대한 논리적, 가령 난 뭐 방류해야 돼, 찬성해, 왜 찬성하는데? 라고 물었을 때, 도쿄전력의 경제적 이익이 있잖아요. 그러면 그걸 바꾸어 보면 되죠. 도쿄전력에 이익이 있으니까 방류해도 된다. 이것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까요? 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근거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근거를 댈 때에는 모든 사람이 설득력이 있는 근거를 대야 된다라는 거죠. 물론 어린 아이들이 그러한 근거나 이유를 댈 때 그렇게 올바른 근거를 댈 수 있진 않습니다.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옳든 그르든 그런 뒷받침을 이야기를 한다면 어머니들은 칭찬해 주면 됩니다. 아, 너는 참 생각을 잘하는구나.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내가 판단됐을 때 논리적 근거를 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요, 또 중요한 거는요, 우리가 아이한테 질문을 던질 때 무엇이 같은 점인가, 무엇이 다른 점인가, 이런 질문을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가령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아빠 같은 점은 뭐야? 그러면 아이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엄마 아빠 둘 다 술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. 그러면 다른 점은 뭐야? 근데 아빠는 소주, 엄마는 맥주 이렇게 될 수 있죠.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세밀한 관찰력을 길들여지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같은 점, 차이점 이런 것들을 몸에 익숙하게 됩니다. 이것이 체득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논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데는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요,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처음에 한 걸 다시 한번 쭉 정리한다면 네가 생각해 보렴. 엄마보다 생각을 더 잘하는구나 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잘했니? 하고 칭찬해 주고요. 에휴, 너는 생각을 왜 그렇게 못해? 하고 쥐어박지 말라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좋다 나쁘다 어떤 판단을 냈을 때 너는 왜 그런데? 왜 그렇게 좋아? 왜 나빠? 그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은 너는 그건 참 이유를 잘 대는구나. 잘 하고 있구나라고 칭찬해 주는 습관. 그 다음에 무엇이 좋은 점이고 무엇이 다른 점이니?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. 아이가 말이죠, 유치원에 갔다 오는데 한번 물어봐도 돼요. 또 정확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요, 아이 유치원 선생님이 오늘 무슨 옷을 입었어? 무슨 옷 입었어요? 색깔은 뭐야? 나 색깔은 잘 모르겠는데? 계속 이런 어떤 질문을 던져줌으로 인해서요, 아이들은 그 다음에 엄마한테 답하기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무슨 옷을 입었어? 이렇게 되죠. 또 그 다음에
어린이집 가는데 어떤 길가에 할머니가 오늘 앉아 있었어. 그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. 그래, 할머니의 모습은 어땠어? 할머니 옷은 무슨 옷을 입었어? 할머니가 들은 건 뭐야? 이렇게 자꾸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관찰력이 자꾸 갖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정확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. 그런 습관들을 화법에서 길들여주면은 아이들이 21세기 논리적인 자녀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.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는요, 학생들을 위한 어머니 화법이고요. 이것이 그런 화법들이 잘 길들여진 다음에는 중학교, 고등학교 가서는 또 다른 버전 2에 대한 화법이 나가야 됩니다. 지금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화법이었고요. 어찌됐든 중요합니다. 우리가 천재를 길러낸다고 하는 것은 무수한 질문 속에서 천재가 길러집니다. 어쨌든요, 이번 1단계의 버전은 여기서 마치고요. 이렇게 몇 년 동안 길러진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 때는 버전 2입니다. 이때 화법이 좀 더 고단위로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.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. 1차적인 마무리는 여기서 짓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